자, 오늘은 대놓고 다이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릭 다이어, 참 애증의 이름인데요. 토트넘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 다이어를 좋아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이어는 충분히 괜찮은 면모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1-2022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다이어는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을 돕기 위해서 손흥민 본인보다 더 열을 내던 선수입니다. 당시 상대 골키퍼였던 크롤에게 다가가서 살라에게 뇌물이라도 받았냐고 했던 일화는 이미 굉장히 유명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2014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토트넘 밥을 먹은 지가 10년 차다 보니까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사람은 참 좋다는 평가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의 실력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지난 시즌 토트넘의 성적 부진에 다이어의 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올 시즌에 방출될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클럽에서도 다이어에게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는 풀럼과의 스왑 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번 여름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 문제로 다른 선수들의 방출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다이어의 계약 기간도 1년이 남아 있어서 말하자면 케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면 내년에 FA로 이적료 없이 내보내야 하거든요. 물론 케인만큼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없으니까 토트넘을 떠난다고 해서 팀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포르팅에서 영입할 때에도 400만 파운드로 나름 저렴하게 데려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크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돈을 좋아하는 레비가 다이어를 공짜로 풀어주기는 싫어할 테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선수가 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내부 테스트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지 개막 이후에 2경기 모두 교체 명단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이런 다이어에게 3년 재계약을 준다는 소식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 풋볼 인사이더가 이 소식을 전했는데 다이어는 최근 몇 년간 토트넘 수뇌부들에 거쳐갔던 감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면서 조만간 재계약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재계약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메이전에서 반더벤과 로메로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 토트넘 수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세상 뼈저리게 와닿는 걸 느꼈거든요. 그 자리에 다이어와 산체스가 있었다면 아마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분명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 누구보다 부족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이어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달리기가 진짜 느리고 답답한데 원래는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로 그 스피드를 장점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문제가 된 사타구니 부상이 옛날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2018-2019 시즌에 종아리 부상을 비롯해서 맹장염 부상, 엉덩이 부상까지 당하면서 좋았던 신체 능력을 다 잃어버렸죠. 몸이 좋았을 때도 센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끔씩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했는데 뒤늦게나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조차 부상으로 잃어버린 최악의 케이스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으로 오가면서 항상 수비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선수치고는 수비력이 너무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수비 전담 선수의 약점이 수비라고 하면 농담 따먹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기에 스피드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제 몫을 하는 게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리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아예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거기도 하고 콘테는 대놓고 3백의 가운데 세워서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많이 줄여준 겁니다. 이 두 감독은 토트넘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우승 청부사라는 이미지가 흐려지긴 했지만 과거 첼시에서 수비 축구로 리그 우승을 한 나름대로 수비 일가견이 있는 감독들입니다. 그런데 수비 스페셜리스트의 전술에서도 다이어가 그렇게 호러쇼를 펼쳤다는 건 그만큼 개인 역량이 많이 딸린다는 뜻이고요. 정말 재밌는 기록을 하나 소개하자면 다이어는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 출전해서 총 30개의 태클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커리어 하이 수치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이 경기당 평균 한 번의 태클도 하지 않았다는 이 기록이 왜 토트넘 수비가 이렇게 엉망인지 보여주죠.
비교를 위해서 로메로의 스탯도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다이어보다 더 적은 27경기를 뛰고도 태클을 68번 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다이어를 향해서 방관자형 센터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막힌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경기장 밖에서는 리더십 그룹이라는 무리를 형성하면서 왠지 모르게 권력 욕심도 좀 냈습니다. 다이어는 포르투갈어가 원어민 수준이고 여기에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스페인과 난민 쪽 선수들 사이에서는 나름 입지가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 출신으로 골키퍼 코치까지 했던 미셸 포름은 다이어가 주전으로 출장하는 게 이 소통 능력 덕분이라고 하기도 했죠.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조율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언어 실력만큼은 출중했나 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언어 능력보다 수비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감독인지 다이어를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한 듯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다이어를 풀럼으로 이적시키려 한다고 봤습니다. 토트넘은 풀럼의 다이어를 처분하는 걸 고려한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 개막 후 2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면서 다이어가 완전히 입지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다이어가 이적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토트넘은 다이어를 이번 달에 이적시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이어는 내년 6월에 자유계약으로 이적하기를 원한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케인이라도 된 듯 이적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지 궁금했는데 풋볼 런던이 공개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이어가 왜 이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내 친한 동료들 중에 베르통안과 덴벨레가 있는데 이들은 나와 토트넘에서 함께하던 30대 초반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내가 볼 때는 그때가 두 선수의 전성기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선수들이 많다. 나는 내 전성기도 곧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현재 29살인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이고 30대 초반에 실력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분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재계약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스피드 느려져 버렸고 경합도 못하고 태클도 경기당 한 골인 선수가 무슨 전성기죠? 그냥 넌 실력이 없는 거야.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 기대되는 전성기를 다른 팀에서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다이어의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보다 현재 손흥민이 진짜 전성기인 시절인 건데 왜 주장이 안 됐다고 토트넘 팔로우 취소하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던 건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다른 팀에서 30대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이적료까지 챙겨주면 더 좋고요.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다이어 잘가. 감사합니다.